김만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장의 정부 평생교육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만희 실장님을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장 맡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포럼에 초대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평생교육 정책에 기반해서 전남 동부권 그리고 또 여기 모든 평생학습 도시들이 어떻게 언택트 시대의 평생교육 정책을 함께 해야겠는지에 대한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크게는 국가평생교육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지역평생교육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전남 동부권의 학습도시 그리고 비학습도시들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기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발제자분들이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책 기반하에 전남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역 평생학습 정책 현황 중에 평생학습 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 도시는 주민의 학습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금 70% 이상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지금도 이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5개의 평생학습 신규 도시가 선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175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 쪽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쪽에 굉장히 많이 학습도시들이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요. 자, 전남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2003년도에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년도 나주시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지정 이후로 매년 또는 경년으로 전남의 지역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175개 평생학습 도시 중에 전라남도 지역이 한 약 12% 정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평생학습 도시의 비율로 포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시면은 순천시, 영광군, 나주시가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로 국제적인 어떤 학습도시에 가입해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사례를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 3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들에 대한 기반을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가장 먼저 갖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처럼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평생학습 정책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사업 중에 정책은 지역 단위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시도, 광역권과 소속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형태 하나, 이렇게 학습도시,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175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다양한 특성화 사업 그리고 그들을 운영을 해갖고 왔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서는 약 170개의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읍면동 단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 800여 개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참여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약 90%대로 윗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운영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90%의 만족도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국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전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치들이 19년에 비해서 약간 하향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90% 정도로 나와 있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들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학습이 학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서 그 자신의 재능과 학습의 결과를 펼치고 있다는 어떤 환원 활동의 범위에서 봤을 때 전체 참여하신 분들의 한 12% 정도가 본인의 자아실현 외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의 학습 결과를 사회로 돌려주고 있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학습형 일자리로 지역에서 소소한 비용을 본인들이 받으면서 작지만 어떤 지역사회 역량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지금 이제 순천대학교가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또 우수한 도시 대학이잖아요. 그것 외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두세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자유롭지 않은 많은 이제 학습자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남 동부권에서도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초지자체들이 다들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금을 학습 경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성황리에 그냥 쉽게 좀 표현하면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2만 명을 국가교육부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한 날 일주일이 그 선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날 2시간 만에 2만 명이 모두 모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구평원 내에 어떤 그 현상도 있었는데요.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한 1인당 그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로 연 35만 원이 제공되는 그 사업이고요.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점은행제 강좌도 수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카드제처럼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온택트 시대에 당연 필요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K무크라고 불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정책 사업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필요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다만 고등 대학 이상 수준의 고품질 강좌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K무크에 가입한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온라인을 떼놓고 평생교육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남의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제가 더 이상 그 국가 평생학습 정책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 이 포럼에서 이 이후에 발제자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코로나19를 빼놓고 우리의 지금 이제 내년도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평생학습 정책을 아마 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의 평생학습은 지금 오늘 같은 포럼을 시작으로 온택트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는 대안이 아니고 필수가 된 온라인 평생학습이죠. 기존의 강사분들, 학습자분들 그리고 이 정책 사업을 운영하시는 담당자분조차도 예를 들면 줌 회의를 개설하는 게 당연한 필수 역량이 되었고요. 줌 회의에서 사회자 기능에서 내가 손들고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모둠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모든 강사 역량 교육에 대한 모든 그 연수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함께 정책 사업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생학습 환경을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순천과 지금 여기 오늘 같이 협조하고 계신 여수시, 광양군에서 어떻게 더 빨리 흡수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정책 사업에 적용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남시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아마 이제 나누실 텐데 저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평생학습 도시들이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거의 계획의 80% 이상을 모두 변경해야 했고 그 변경의 내용의 거의 100% 이상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반납하거나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대한 좋은 사례를 이제 성남시가 오늘 또 소개해 주시겠지만 서울 서대문구도 비대면으로밖에 모일 수 없었고 비대면으로밖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모임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의 집콕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자체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했고 이런 우리 모든 문화재 관광 이런 것들이 온라인 관람 시스템을 돌린 것처럼 서대문구에서도 발빠르게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실기나 예체능 프로그램도 모두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여서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 동북권 현안입니다. 2010년에 제가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해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남권이 그게 2010년이었는데요.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군 단위의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모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흥군은 이미 노령 인구가 30% 이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온택트 시대에 짜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과 같은 시간에 같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 10년간 전남 지역의 학생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대학의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신입생 충원율 이런 것들이 같이 전남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업에서만 필요한 학습자로서의 학습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은 어떻게 가야겠는지 그리고 오늘 순천시처럼 순천대학교와 함께 이런 평생교육 포럼이나 정책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순천시에서 곧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특화 사업을 가지고 순천시와 전남이 어떻게 평생교육 정책을 이 기회에 추가 수정 변경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또 하나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국가가 지원하는 평생교육 경비에 대한 것도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이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사업 내에서의 지원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이 기회에 온택트로 평생학습 도시 정책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오늘 조금 같이 고민하는 사례로서의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1년에 전남과 순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산업 분야, 환경 분야, 가족 분야, 도시 재생 분야, 의료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평생학습 도시 정책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사업,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과 한 수레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남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하는 순천시
가 2003년에 전남의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로 출발했던 그 자긍심을 가지고 금년에 이런 정책 사업들이 순천시와 전남에서 가장 활발히 돌아가는 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문해교육 지원 사업, 평생학습 도시 사업, 국가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K무크 이런 온라인 공개 강좌 등이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 도시 사업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들과 함께 맞물려서 잘 구동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평생교육 정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만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장님께서 정부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또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등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 여러분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